강남은 원래 전세 매물도 많고 매도 물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매물은 만약에 재고주택 대비해서 7%가 원래 모습이면은, 근데 지방에 시골 같은 데 가서 거기는 매물이 전세대에서 1%, 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가 1%, 2%이기 때문에 여기가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7% 되는 데서 6% 떨어질 때가 더 위험한 거죠. 원래 없는 지역, 원래 많은 지역. 원래 많은 지역이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원래 없는 것도 정상이고, 이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게 통계와 합쳐졌을 때 어떤 매도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통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뭐 상승이다, 뭐 하락이다, 뭐 임계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제가 찾는 건 뭐냐면요. 시장의 어떤 지역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지역은 전세 수급이 120, 130 올라가고요. 매매로 바뀌고, 어떤 지역은 160, 170, 180까지 가야 돼요. 다르잖아요. 그 왜 그런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가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강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가 보유율이 낮다는 거. 자가 보유율이 낮아야지 강남이라는 도시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은 투자자가 공급을 대신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실수요자로 다 채우게 되면은 남아있는 임대 물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다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투자 돌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자가 보유율이 낮아집니다. 그 우리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공급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공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곽은요, 완전히 공급이에요. 수도권도요. 외곽에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축이 못 올라요. 완전히 공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특성을 알면요, 훨씬 더 시장을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원래 7월 달에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보유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유세를 올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내가 뭐 강남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강남을 모두 다 강남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장 지금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신축만 움직이는 지역들, 그걸 우리 찾아가지고 그런 지역에 내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나중에. 그럴 때 내가 다시 얘를 매도하고 더 좋은 지역에 올라가는 거죠. 외곽은 철저하게 신축 위주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나온 지역이 꽤 많아요. 맞는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신축으로 들어갔다가요, 신축이 끝날 좀 될 무렵에 걔를 매도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지역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걸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세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굵직굵직한 걸 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강남 상구 있잖아요. 강남 상구는 거래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거래 늘었다 줄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통계를 돌려보면요. 여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하고 관계없이 올라간 지역이고요. 거래가 늘어야만 올라간 지역이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올라가는 두 개가 동시에 가는 지역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가, 그런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건가 한데요. 이제 저는 몇 가지 해봤어요. 재고주택,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인구 대비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해봤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1년 매매 건수에 아파트 세대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몇 채가 손바뀜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회전율이죠. 재고주택 대비 회전율입니다. 회전이 빨리 된다는 건 뭐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들은 무조건 일단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역마다 재고주택이 다 달라요. 재고주택이 적으면서 거래가 조금만 늘어도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우리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상위지역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광진, 성동, 서대문, 동작, 영등포, 마포구예요. 거래 회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 서초, 강남이 저 밑에 있죠. 도봉, 금천 이쪽에 붙어 있다고요. 이게 강남이. 그러니까 강남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거래가 없어도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지역들이 뭡니까? 실거주로서 아주 좋은 지역들입니다. 예. 광진, 성동, 서대문, 동작, 영등포, 마포구. 지난번에 우리 성장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성동하고 마포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성동은 우리가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이었고요. 마포는 꾸준히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성동은 구축도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마포는 근데 재밌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집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지역들은 꽤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진하고 성동구는 최근 2년 동안에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최하위가 도봉구입니다. 두 번째 인구수 대비예요. 인구수로 해도 우리가 성동 1등이에요. 그리고 노원, 영등포구, 마포, 중구, 서대문, 동대문. 이 강남이 지금 좀 낮은 편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성동구가 여기도 우리가 1등이다. 성동구하고 우리 마포 이 지역은 실거주층이 굉장히 두터우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성장하는 곳이에요. 그 위에 광진구, 동작구 인근 지역 있죠. 마포구 옆에 있는 서대문구 이런 지역도 또 조금 괜찮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이 우리가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고요. 거래도 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태되는 지역도 있어요. 도태된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경기도 안 하지만은 경기도 쪽에 우리가 힘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승률이 줄거나 이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이 늦게 되거나 아니면 구축의 힘이 신축을 못 따라가거나 뭐 이렇거든요. 특히 구축이 신축을 못 따라가는 지역은 성장률이 둔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마포구나 성동구는요, 구축 힘도 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에는 가격 상승률이고요. 가로는 회전율이에요. 매매 회전율요. 이 강남 양천 우리가 이쪽은 강남 이쪽은요. 여기 뭐 조용한 강세 이렇게 하는데요. 거래가 없이도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이거 높게 상승한 지역. 근데 이쪽은요. 거래도 활발하고 상승률도 높은 지역이죠. 이쪽이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죠. 회전율 낮은 지역이잖아요. 상승률도 낮죠. 예. 선택을 조금 늦게 해야 되는 지역일 수 있고요. 예. 가격 상승이 늦게 일어나는 지역일 수 있고 이런 지역인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24년, 25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들입니다. 서울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요. 이 전천 강세라는 거는 실수요자가 탄탄하게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우리가 규제하게 되면 거의 강남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제에서도 약간 비껴나 있지 않지만은
둔한 곳이죠.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단기, 장기 모두 강세 지역이거든요. 전천후 강세 지역, 이렇게 잘 상승한다. 자, 여기는 조용한 강세, 강남 서초. 여기는 자산시장이거든요.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금리나 정책이나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공급 영향 받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약세, 우리가 아는 도봉, 금천, 강북이에요. 구조적으로 약세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개의 지역을 뽑으라면은 1등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가장 우리가 성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 건 모르겠지만 성동구에 신축을 분양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신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게 뭐냐면요, 신축 프리미엄이 붙는 곳가요, 준신축을 봐야 하는 곳입니다. 성동, 강동, 서초, 강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축 위에 붉은색 보이는 준신축이에요. 요 해보니까 여기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도 보세요. 신축이 지금까지 조사해보니까 584% 정도가 나왔다. 그 다음에 동작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준신축 414%. 이 강남권은 이미 P가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요, 조금 수익률이 떨어진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P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 외의 지역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성동, 우리가 이제 마포 이런 지역들이 5년 신축을 지나고 난 뒤에도 꽤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포나 우리가 성동이나 이 강남 외의 지역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양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높다 맞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P가 안 붙고 5년이 흘렀다 그러면요, 5년에서 10년 차에 얘는 많이 올라요. 또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 다르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역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지역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매도하고 다음에 어떻게 얘를 이용해서 더 좋은 상급지로 갈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서울은 그나마 우리가 간단하죠. 강남을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 돼 있잖아요. 경기도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서울과 우리가 경기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과천하고 우리가 분당이거든요. 근데 한 개 더 생겼어요. 그게 광명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달라요. 신축이 공급되면은 구축이 따라가는 지역이 있고요, 못 따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축은 올라갔는데 구축이 못 따라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저평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경기도를 봤을 때 경기도도 신축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원래 못 따라가는 지역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지역인데 못 따라가는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들을 지금 저평가라고요. 뭐가요? 준신축이나 구축이. 그 지역의 특성을 알면은 그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역을 특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찾기 위해서 통계로 여러 가지를 돌리고요, 거기에다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세권, 우리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죠. 뭐 직장이라든지 직주 근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 그죠? 그걸 같이 집어넣게 되면요, 훨씬 더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다 뽑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그 지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통계의 어떤 흐름을 봐서 이 지역이 어떻게 과거에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컨텐츠죠.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시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2026년 5월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알 때만 가능하거든요. 보세요. 강남은 원래 매물이 많고 전세 매물도 많고 매도 물건 많은 지역이에요. 전국에 최고 많은 지역이에요.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매물은 만약에 재고주택 대비해서 7%가 원래 모습이면은 7% 같으면 전국 최고거든요. 근데 지방에 시골 같은 데 가서 거기는 매물이 전 세대에서 1%, 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가 1%, 2%있기 때문에 여기가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7% 되는 데서 6% 떨어질 때가 더 위험한 거죠. 원래 없는 지역, 원래 많은 지역, 원래 많은 지역이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원래 없는 것도 정상이고 이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거래, 회전율, 가격 상승, 구축, 우리가 신축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거에 어떤 흐름이 왔는지,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이해하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도 하지만 정성적인 분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축이 들어갈 때 이 신축이 지금 상태는 우리가 분양가가 높아서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서 선택을 못 받지만은 5년 뒤에는 얘가 다른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이 안 좋을 때 좋은 지역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을 안다면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모른다면요. 그냥 겁을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게 통계와 합쳐졌을 때 더 좋은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선택과 우리가 어떤 매도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다음 시간에는 아마 경기도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특성을 다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몇 중요한 도시들, 구들,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특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